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존중하는 사랑을 응원하는 나예입니다. 오늘은 제가 밀당에 대한 저의 의견과 밀당보다 더 중요한 사랑과 삶의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처음에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남자친구가 1시간 카톡을 안 하면 저도 1시간 카톡을 안 하고 5시간을 안 하면 나도 5시간 후에 하고 남자친구 질투 유발하려고 뭐 친구들하고 더 늦게까지 놀거나 내가 번호 따였다라고 막 얘기하거나 관심 없는 척 막 툭툭 대화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진짜 쓸데없는 일이더라고요. 결국 이런 행동은 내가 그 행동을 하면서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애인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아주 현명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력이라는 거를 어필하는 데 있어서 하수였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내가 네 손바닥에 있니? 네가 내 손바닥에 있니? 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제 목소리 왜 이러죠? 자, 그러면 우선 이 밀고 당기기를 왜 할까요? 뭐 왜긴 왜겠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겠죠. 근데 그거는 밀당을 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죠. 제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뭐지? 약간 의문이 들고 좀 더 신경 쓰이고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빠지게 되는 거. 즉, 의외성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밀당의 방법이나 기술들을 하면 상대방에게 나의 진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밀당은요, 매력을 느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얘 의외네, 매력있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의외성의 매력에 느끼는 말을 요약한 게 밀당이죠. 사실상 밀당은 매력의 입구예요. 나에게 흥미를 가지게 하는, 그래서 내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눈치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은 안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가 호기심이 생기고 흥미를 가지는구나 하고 본질적인 것보다는 방법론적인 게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방법론적인 걸로는 단순히 그 사람의 시선을 끌고 나에게 흥미를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 썸을 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와 연애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의 매력에 빠지고 이 연애가 잘 되길 바라고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고 이런 걸 원해서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는 매력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존중하고 상대방도 존중하는 사람이죠. 감 잡기 쉽게 얘기를 하면 감정과 해야 할 일을 구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썸남한테 주말에 시간 되면 영화 보러 갈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예스라는 말을 받고 싶고 나한테 호감이 있다면 예스라고 하겠지? 라는 생각과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미안해. 내가 선약이 있어서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왔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서운하기도 하고 김도 좀 빠지고 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건가? 막 싱숭생숭 하겠죠. 그래, 그러면 다음에 같이 보러 가자 라고 이제 답장을 보내겠죠. 근데 딱 이렇게 썸남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도 정말 너랑 주말에 영화 보고 싶은데 이게 몇 개월 전에 잡혀있던 약속이라서 대신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내가 사줄게. 몇 글자 안 되지만 너 나한테 중요하고 주말에 못 만나는 거 나도 너무 아쉽고 최대한 빠르게 우리 만나서 밥 먹자. 이런 말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가 다 내려가고 월요일에 뭐 먹을지 뭐 입을지를 고민하겠죠. 그래서 그냥 밀당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이 남자가 밀었다가 당겼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뭐 어차피 다 방법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의 내용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되 정확하게 해야 될 일도 얘기를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순간 연애를 하다 보면 자신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너무 좋아하면 그리고 사랑을 하면 그렇게 사랑에 몰입될 수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언제까지나 푹 빠져있을 순 없잖아요. 직장에서 애인 생각하느라 일 잘 못하게 되고 애인하고 싸우면 그 타격에 친구들이랑 있는 자리를 우울하게 보내거나 괜찮은 척하면서 보내고 이거는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부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워라밸처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사랑과 삶의 균형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감정과 해야 될 일을 분리하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줘볼게요. 이 삶과 사랑의 균형이 얼마나 잘 맞춰져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온전하게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일주일에 몇 번, 몇 회 정도인가요?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흥미를 느끼는지 알고 있나요? 세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있나요? 얼마나 지속됐나요? 네 번째, 연애 이후 좋은 결과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일에서 얼마나 발전이 있었나요? 다섯 번째, 연애 이전과 현재의 나를 비교했을 때 지금의 내 모습은 얼만큼 내 마음에 드나요? 숫자 1부터 10까지 있었을 때 그 숫자를 알려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는 정말 단순하게 내 삶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이런 삶의 밸런스를 맞췄을 때 당신은 사랑만 표현하고 당기기만 하는데도 상대방이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출구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밀당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효과가 떨어질 때가 더 깊이 서로를 알아갈 때라는 거. 단순히 나한테 흥미를 갖게 하는 밀당 방법은 언젠가 끝이 있지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서로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연애를 추구하는 사람의 매력은 끝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삶의 밸런스를 유지할 때 밀당 따위 필요 없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존중하는 사랑, 존중하는 연애를 응원합니다. 안녕, 또 만나요.